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곳에 저희 가족에 대한 사연을 올려볼까 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랑으로 시작해 그리움으로 끝나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 제가 보았던 아버지의 뒷모습은 세상에서 제일 커다란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높고 높았던 산은 비바람에 부딪히고 깎이고 깎일 대로 깎여 야트막한 둔턱이 되어버려 비바람 하나 막아줄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지고 말았지만 그래도 먹여 살려야 하는 자식이 있기에 성치 않은 몸을 이끌며 앞만 보며 달려오신 아빠의 모습들,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들 모두가 소중했었다는 것을요. 이미 늦어버려 돌이킬 수 없어 하늘을 보며 아빠를 외쳐 불러보지만 손에 닿을 수 없고 지나온 시간들을 땅을 치며 후회하며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원 없이 해주고 싶었던 그 말, 사랑한다고,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 없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왜 모든 순간들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가오게 되는 걸까요? 힘든 시간들 다 이겨내고 이제야 꽃피는 날이 왔는데 행복할 것만 같았던 모든 순간들은 불의의 사고로 모든 게 한순간 물거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많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놀림도 많이 받았죠. 광부의 자식이라고 저만 보면 흑인 아빠와 산다며 시도 때도 없이 놀려대는 바람에 약한 여자아이였지만 그런 놀림 당하고 싶지 않아 남자들과 싸우며 아빠 욕하는 아이들을 혼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없이 자라서인지 제가 먼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씻지도 않아 검게 변한 얼굴로 나타나 죄송하다며 머리 숙인 아빠가 미워 화도 냈지만 아빠는 그저 웃으면서 서로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게 좋은 거라며 모든 일에 대해서 먼저 미안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엄마를 생각해 아빠는 저를 타이르며 배고프다고 빨리 들어갔고 없이 살았지만 가족의 분위기는 부족함 없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돈은 점점 목을 죄어왔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일을 하던 아빠와 엄마는 금이 가기 시작했네요. 그저 먹고 싶은 거 먹으며 산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정말 몰랐습니다. 어렸던 나이였을 때도 이리저리 돈 나갈 때가 많다는 걸 알았던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됐고 학교에 필요한 학용품 하나 살 수 없을 정도로 저희 가정은 점점 꺾여가기 시작했네요. 아무래도 아빠가 광부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이리저리 다치는 곳도 많기도 했지만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은 아빠의 폐를 점점 악화시켜만 갔고 잦은 기침에 약으로만 의지하려 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치료비에 엄마도 식당 일 하나만으로는 버거울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공부밖에 없었네요. 그런 위태위태한 가정 환경 속에 제 나이 15살쯤 되었을 때 친구와 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와 아빠가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는 게 동네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웬만해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분들이라 너무나 놀라 급하게 집에 들어가 부모님을 말렸지만 그동안 서로가 암묵적으로 참고 참았던 감정들이 폭발을 하게 된 건지 결국 엄마는 저와 아빠를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술로 밤을 지새우며 새벽같이 일을 나가셨던 아빠의 뒷모습에 엄마를 원망했고 그리고 알게 된 충격적인 소식은 식당 일을 하셨던 엄마가 단골 손님과 눈이 맞아 떠나게 된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빠가 그날 생각보다 일이 좀 빨리 끝나 엄마 식당으로 향했는데 봐서는 안 될 엄마와 단골 손님의 충격적인 행동에 아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거였죠. 그런데도 그런 슬픔을 저에게 한 번도 털어놓지 않았다는 게 저를 더욱더 가슴 아프게 했네요. 그런 삶 속에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더욱더 열심히 일을 집중하며 제가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고 저 또한 쉬지 않고 성공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20살 대학생이 되어 있었네요.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저와는 달리 아빠는 점점 더 몸이 심각해질 정도로 안 좋아졌고 더 이상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의 말에도 제가 대학교 졸업하는 데까지는 지원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빠의 도움도 받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쁜 학교 생활 때문에 주말에만 버스 타고 집에 내려와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떠나셨을 때부터 혼자서 음식을 해드신 아빠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려고 이것저것 장을 봐왔는데 제가 온다는 걸 알곤 손수 끓여주신 된장찌개와 함께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셔서 마주 앉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계속되는 잦은 기침이 식사 자리를 방해했고 제가 걱정되는 눈빛으로 바라보자 그런 시선이 불편하셨는지 마저 밥 먹으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장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약을 드시고 진정이 좀 되셨는지 밝게 웃으시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셨지만 아빠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열심히 공부하며 지내고 있는데 공부 방해될까봐 전화조차 자주 안 하시던 아빠에게 전화가 왔고 수화기에 들려오는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한층 들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흥분되는 목소리로 금맥을 찾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빠와 함께 일하던 분들 모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금을 찾을 수 있게 되었네요. 그동안의 고생을 한순간에 보상받게 되는 날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광부라고 놀려댔던 동네 분들은 아빠를 우러러보며 결국 해냈다고 마을의 자랑거리로 상승하게 되었지만 아빠의 표정은 씁쓸해 보였습니다. 떠나간 엄마를 생각하는 것 같았고 저는 지나간 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며 고생한 아빠를 안아주었습니다. 금광을 찾게 되면서 많이 바빠지기 시작했죠.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두들 쉬지 않고 일을 하셨고 일한 만큼의 보상은 두둑했기에 힘든 줄도 모르고 일을 하셨습니다. 주말에는 그래도 몸이 안 좋아 휴식을 취하셨는데 눈앞에 있는 금과 그동안의 가난 때문이었는지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는 몸을 알면서도 버티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아빠는 호흡곤란으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 가셨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네요. 대학교 졸업 후 일이 바빴던 저에게 모르는 전화가 울려와 받아보니 응급실이라며 아빠가 위독하시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급하게 아빠가 누워있는 병원으로 향했지만 제가 가는 도중에 아빠는 마지막으로 제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돌아와 달라고 하염없이 울며 아빠를 외쳐 불렀지만 저를 보며 손조차 잡아줄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져 있었고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했던 아빠와의 헤어짐은 장례가 끝이 나고 아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조용한 집에 들어갔을 때 더욱더 크게 와닿았네요. 아빠가 만들어 놓은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이 냉장고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이걸 먹어버리면 아빠가 만들어준 음식은 앞으로 평생 먹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만들어놨던 음식들 앞에 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몸담갔던 아빠 이름으로 된 금광을 처분하고 피땀 흘려 모아둔 통장에 재산을 가지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네요. 처음에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바쁜 일상 때문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에 대한 감정은 점점 무뎌졌고 계획했던 사업을 진행하면서 좋은 결과들로 인해 제 삶은 더욱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지할 가족 하나 없었던 저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일을 하면서 다른 즐거움을 찾으려 했지만 정신적 지주였던 아빠가 없다는 공허함은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 반복된 삶을 살던 중 사업 확장을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가온 남자와 좋은 인연이 되면서 저는 그 남자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게 되었고 저희는 평생을 함께 해야 할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동산 관련 일을 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정보력이 아주 좋습니다. 집안도 잘 사는 편이고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가정 환경 때문인지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십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새 가정을 꾸려서 안정된 삶을 살다 보니 행복한 날들이 많아서 그런지 불안정했던 과거의 기억들은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지내며 잘 살 것만 같았는데 죄짓고는 못 산다고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저와 아빠를 무참히 버렸던 엄마를 만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네요. 남편이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 정보력이 좋아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번에는 아버님과 함께 주택단지가 새로 형성이 되고 있는 지역에 건물 몇 개를 올리기로 계획을 추진하면서 많은 인력들을 고용했습니다. 저희 말고도 건물을 지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진 다 아버님께서 알고 계신 분들이었고
남편과도 꽤나 오랫동안 봐왔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친해지게 되었죠. 아빠가 남겨준 재산과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점점 더 많은 건물을 확장시켰고 대단히 주택단지에 저희 건물이 몇 채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바식당도 많이 생겼죠. 그 중에서 꽤나 음식을 잘한다던 한바식당이 새로 들어와 인력분들께 좀 더 품질 좋은 음식을 대접해야겠다 생각해 새로 들어온 한바식당을 찾았습니다. 원래 계약하고 먹고 있는 것보다 음식 퀄리티가 더 좋으면 바꾸기로 결정을 하려고 음식 둘러보고 있는데 식당 사장님인지 저를 보며 인사하면서 다가오고 있었네요. 저는 일하시는 분들 좀 더 좋은 음식을 드리려고 둘러보고 있다며 하시던 일 하시라고 웃으면서 눈을 마주쳤는데 키 작고 구부정한 한바식당 사장님은 어렸을 적 저와 아빠를 버리고 떠나버린 엄마였습니다. 저와 마주치고 너무나 놀란 듯 뒷걸음질 쳤고 때깔 좋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아빠와 제가 고생했던 것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남편이 식당으로 들어왔고 음식 상태는 어떠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는 음식들이라면서 남편 데리고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갑자기 심각한 얼굴 표정으로 온몸을 떨고 있자 걱정하고 있던 남편은 왜 그러냐고 물어봤고 저는 조용한 곳으로 데려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우리 엄마셔. 어렸을 적 아빠와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신 분이라고. 뭐라고? 그래서 아까 그렇게 하고 나온 거구나. 일하시는 분들께서 저기 음식이 맛있다고 앞으로 저곳에서 드시고 싶어 하는데 이런 난감한 상황이 생길 거라곤 정말 생각도 못했네. 괜찮아? 지금 많이 힘들어 보여. 집에 그만 들어갈까? 남편의 말대로 정신적으로 꽤나 충격을 받은 상태라 일단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는 동안에 차에서 많은 생각을 하며 저렇게 잘 살고 있는 엄마를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 이 문제에 대해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차에서 오는 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남편에게 풀어놨고 남편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며 제가 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서재에 들어가 주택단지에 건물을 올리고 계신 분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다음날 아침부터 엄마가 하는 한바식당으로는 일하시는 분들 단 한 명도 찾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식당들은 북적북적한데 엄마가 하는 식당은 파리만 날리고 있었죠. 그런 생활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자 엄마는 남편 사무실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대화하고 싶어하는 눈치라 남편은 자리를 피해줬고 20년이 지난 시점에 처음 마주하게 되었네요. 네가 그동안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 나도 그동안 너한테 정말 많이 미안해하며 살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잘 지내고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놓이는구나. 제가 잘 지내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당신이야말로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나 봐요. 얼굴에 기름이 아주 질질 흐르네요. 아빠와 저를 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시고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기나 하세요? 그쪽만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저희 모두 다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단골 손님이 돈 좀 있다고 해서 눈이 멀어 바람을 피워요? 아직도 그때의 일들을 생각하면 당신 머리끄덩이 잡고 흔들어도 내 화가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요. 아빠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면 당신 고개도 들고 다니지 못해. 엄마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 낳아주기만 하면 엄마야? 그리고 왜 찾아온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 당신 식당에 찾아가 밥 좀 먹게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왔어요? 제가 그 꼴을 어떻게 봐요? 그리고 제가 이 말 안 했나 보네요. 그 건물 우리 건물이에요. 남편이 얼마 전 한바식당 새 들어왔다며 말한 적 있었는데 그게 당신이었다니 세상 참 좁네요. 그러니 심성을 곱게 쓰셔야죠. 저는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니 그만 나가세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거 하나 기억하세요. 주택단지 있는 곳들은 앞으로 식당을 차릴 수 없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미안하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네가 받은 상처 위로해줄 수 없겠지. 그래도 지난 일이고 지금 너는 이렇게 잘 살고 있잖니? 너희 아빠는 아직 광부일 하고 계시는 거니? 이제는 몸도 약해지셔서 집에서 쉬고 계실 것 같은데 엄마도 전 재산 털어서 여기 온 거야. 여기가 땅값이 비싸잖니. 그래도 계속 발전하는 곳이라 10년은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에 대출도 많이 받아서 왔어.
제발 부탁이니 엄마 좀 살려줄 수 없겠니? 내가 이렇게 싹싹 빌며 부탁하마. 같이 좀 먹고 살자. 말 잘했네요. 아빠요? 한평생을 당신 그리워하다가 세상 떠나셨어요. 이가 부러질 정도로 악물고 아픈 몸 이끌며 일만 하시다가 세상 떠났다고요. 그런데 같이 좀 먹고 살자고요? 그게 지금 저한테 할 말이에요? 당신 먹고 살 일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안치된 곳은 어디인지, 지금 저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하는 거지. 대충 얼버무리면서 당신이 여기 온 이유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너무 보이네요. 더 이상 할 말 없고요. 당장 나가세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버린 저를 본 엄마는 빠르게 자리에서 벗어났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온몸이 긴장 상태로 변한 저는 진정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남편이 들어와 떨고 있는 저를 안아주며 진정시켜주려 노력해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앞으로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다며 단호하게 이야기했고 결국 엄마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잘 먹고 잘 살라며 되려 큰소리치면서 한바탕 난리치셨습니다. 제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홀로 열심히 가족만 위해서 살아오셨던 아빠만 생각하면 엄마를 용서할 수가 없었네요. 저는 지금도 아빠에게 제대로 효도하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너무나도 큽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을 엄마에게는 적용할 수가 없었네요. 그건 어디까지나 끝까지 가정을 지키며 살아오셨던 분들에 해당되는 단어이니까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해준 것도 그동안 아빠가 힘들게 벌어오신 재산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빠의 인생이 담긴 돈들로요.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숟가락을 얹으려 했던 엄마에게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앞으로 평생 얼굴 안 보며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제 긴 사연 읽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가족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드시고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 돌아오지 않아 정말 많이 후회하며 살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